프로모션이 이제 기본 모델에도 들어왔다라는 게 아이폰 17은 작게 까진 부분까지 전부 잡아냈기 때문에 아이폰 17과 S21 울트라를 비교했을 때 최고점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달 전쯤에 구매해서 개봉기를 보여드렸던 아이폰 17에 대해서 오늘 볼펜물만 리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된 얘기는 아무래도 아이폰 17과 아이폰 16의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과연 아이폰 16에서 17로 넘어갈 이유가 충분한지, 아이폰 17이 오히려 너프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걸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아이폰 16과 17이 거의 동일하잖아요. 두께나 사이즈나 살짝씩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외관상 봤을 때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혹시 케이스 호환은 안 되나요? 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제가 한번 바로 끼워보겠습니다. 이 두 제품은 제가 뭐 광고를 받거나 PP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두 개 다 동일한 링키 퓨전 마그네틱 매트 클리어 제품입니다. 차이점을 하면 16건은 카메라 링이 이렇게 그냥 통짜로 뚫려 있는데 17건은 카메라 렌즈 하나하나마다 조금씩 더 보호가 되어 있다는 점. 17거를 일단 16에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얼핏 봤을 때는 제대로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세로 길이가 17이 조금 더 길어졌다 보니까 17거에다가 16을 끼우면 지금 카메라 홀이 이렇게 안 맞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케이스 끝부분이랑 본체 끝부분을 위로 맞추면은 이제 카메라 링이 맞아지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남아요. 실제로 늘어난 건 아마 3mm 정도만 늘어난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케이스 끼웠을 때는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16, 17 케이스는 잘못 사시면 안 됩니다. 잘못 사시면 이런 대참사가 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16 케이스에다가 17을 끼워 볼 건데 지금 이렇게 끼워 넣고 있지만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3mm 차이가 케이스를 끼울 수가 없게 만들어요. 아예 안 들어가요. 여기 지금 이 상단부 코너 부분 쪽에서 들어가지를 않고 들어는 가네? 네, 이 정도가 지금 한계입니다. 아예 꽉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에서 17로 넘어가신다 라는 분들께서는 케이스 재활용해야지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케이스 다시 사셔야 돼요. 일상적으로 제가 아이폰 16에서 17로 넘어오면서 아이폰 16과 대비했을 때 아이폰 17이 개선된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지금 화면이 꺼져 있을 때부터 아이폰 16은 그냥 꺼져 있지만 아이폰 17은 배경화면까지 지원되는 풀 AOD가 지원되고 있죠. 이거랑 120Hz가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앱 실행 애니메이션만 보더라도 부드러움 차이가 확연하게 나기 때문에 120Hz 프로모션을 드디어 넣어줬다는 게 좀 많이 늦긴 했죠. 기본형이 이렇게까지 늦게 넣어줄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 거의 한 4, 5년 넘게 프로 모델에만 들어가 있던 프로모션이 이제 기본 모델에도 들어왔다라는 게 실생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폰 17로 넘어오면서 추가된 AOD 덕분에 제가 아이폰의 AOD를 처음 써보게 된 건데 갤럭시랑 AOD 느낌이 약간 달라갖고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 싶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알림 설정을 들어가서 미리 보기 표시를 항상으로 바꿔주면요, 이렇게 알림이 온과 동시에 AOD에서 알림 내용이 그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AOD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내 휴대폰 화면에 있는 알림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갤럭시는 카드로 해놓든 아이콘으로 해놓든 상관없이 상단바를 내려야지 알림 내용을 볼 수 있다 보니까 AOD 상태에서는 그냥 앱 아이콘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림 내용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좀 보호가 되는데, 근데 이게 아이폰에서는 AOD는 알림 내용을 보기 싫고 잠금하면 딱 들어갔을 때 잠금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알림 내용이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설정은 또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불편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갤럭시에서 넘어온 입장이라서 그런 것 같고, 보통 제 주변에 아이폰 쓰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보기 표시를 항상이 아니라 잠겨있지 않을 때 이걸로만 설정을 하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인스타그램 그냥 알림 이렇게 몇 개의 알림이 왔는지만 떠 있고, 이 상태에서 살짝 들어 올려서 페이스 아이디로 잠금 해제가 되는 순간 이렇게 알림 내용이 다시 보이게끔 이렇게 세팅하는 게 아이폰 약간 국룰 세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OD를 활용하면서 알림도 보고 알림 프라이버시까지 지키려면은 꼭 미리 보기 표시를 잠겨있지 않을 대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또 적응이 되었고 딱 들어 올려지면서 바로 잠금 해제가 되고 알림 내용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적응하니까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젤 두께 차이가 진짜 아이폰 16이 훨씬 더 옛날 폰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16만 쓰거나 17만 쓸 때는 또 그런 느낌이 잘 안 드는데 양옆에 딱 비교해놓고 아니면은 왔다 갔다 번갈아 쓰다 보면은 그게 또 체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카메라 역시 상당한 버프라고 느껴졌는데, 카메라는 제가 이따가 조금 더 다양하게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일상적으로 체감한 것 중에 아무래도 너프가 됐다라고 느낀 부분은 바로 이 스피커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피커가 16이 더 좋다라고 제가 개봉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뭐 듣다 보니까 17의 스피커가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스피커 성능이 막 떨어진다까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1대1 비교를 하면은 차이가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폰 16, 아이폰 17 그리고 갤럭시 S25 울트라 이 세대를 1대1 비교를 하면서 과연 스피커가 어떤 게 조금 더 제 취향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플레이어 부분이 4 곱하기 4까지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2 곱하기 2 정도였는데 4 곱하기 4까지 늘릴 수가 있고 토글로 이 중앙에 함께 있던 부분도 별도로 1 곱하기 1 아이콘으로 빼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와이파이가 2 곱하기 1이 아니라 1 곱하기 1 블루투스도 1 곱하기 1로 줄일 수가 있고요. 드디어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시던 밝기 조절바 자 이렇게 아이폰 16, 아이폰 17 그리고 S25 울트라의 스피커를 비교해본 결과 아이폰 16이 저음은 가장 많고요. 조금 더 선명한 그런 음색을 들려주고 있는데 아이폰 17은 그것보다 저음 양은 그래도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살짝 더 탁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아이폰 17과 S25 울트라를 또 비교하게 되면은 S25 울트라가 저음 양은 훨씬 부족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선명하고 깨끗한 음색이 조금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폰끼리는 사실 체급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건 아니고 음색 차이가 난다 라는 느낌이면 S25 울트라랑 아이폰 17은 그래도 조금 뭔가 체급 차이가 나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이폰 16, 아이폰 17 그리고 S25 울트라의 카메라 샘플샷 찍어온 것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먼저 초광각 카메라부터 보겠습니다. 아이폰 16에서 17로 넘어오면서 초광각이 12메가픽셀에서 4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S25 울트라는 초광각이 50메가픽셀이고요. 주광 나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색감은 전반적으로 갤럭시가 조금 더 진하고 비비드하고 푸른 느낌이 강한데 아이폰은 색감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살짝 따뜻한 톤으로 보여요. 디테일을 보면 아이폰 17이 확실히 HDR 성능이 좋아 보이는 게 중앙에 있는 가로등을 확대해 보면 하얗게 날아가는 게 아이폰 17이 가장 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변부 디테일을 보면 아이폰 17은 우측 소나무 솔잎을 봤을 때 뭉개는 느낌이 가장 덜했고요. 아이폰 16도 비교적 나쁘지는 않은데 S25 울트라는 완전 뭉개버려서 이파리 구분이 안 되는 정도라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전반적인 색감이나 간판 글씨를 비교해보면 S25 울트라가 가장 실제랑 비슷하게 찍혔거든요. 간판 HDR은 오히려 S25 울트라가 더 잘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닥 잔디를 보게 되면은 아이폰 16은 너무 문대버렸는데 아이폰 17은 디테일을 잘 살렸죠. 확실히 4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가 된 게 체감이 됩니다. 약간 역광의 상황에서 찍은 걸 봤을 때는 S25 울트라가 우산이 조금 더 밝게 찍혔는데 빨간 우산 뒤쪽에 있는 보더블록하고 깨진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의 디테일은 아이폰 17이 압도적으로 표현이 잘 됐습니다. 메인 광각으로 넘어가도 전반적인 기준은 비슷한데요. 아이폰 17이 아이폰 16보다도 살짝 더 따뜻하게 찍히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 색감과 가장 비슷하긴 했어요. 이 환경에서는. 이번에도 중앙부 디테일을 비교해보면 아이폰 17이 가장 표현이 잘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간판 사진으로 다시 넘어가면 바닥 잔디를 보게 되면은 S25 울트라가 약간 형광톤인데 실제로는 아이폰들이 가장 비슷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 16보다 아이폰 17이 잔디 디테일이 조금 더 명료한 느낌이죠. 이번에는 두배 줌인데요. 가로등을 두배 줌으로 찍었을 때 확대해보면 제가 아이폰 17의 디테일이 좋다고 느낀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가로등을 보면 지금 봉에 페인트가 까진 부분이 있거든요. S25 울트라는 아예 하얗게 다 날려서 이걸 잡아내지 못했고요. 아이폰 16은 가장 크게 까진 부분까지만 얼핏 잡아냈는데 아이폰 17은 작게 까진 부분까지 전부 잡아냈기 때문에 HDR을 비롯한 디테일이 상당히 좋다고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주광에 햇빛을 직방으로 받아서 찍은 인물 사진입니다. 여기서는 아이폰 17이 인물 피부톤을 가장 좀 인물답게 잘 잡은 것 같아요. S25 울트라는 너무 밝고 부드럽게 찍혔고요. 아이폰 16은 인물 피부톤의 대비가 좀 강조가 되면서 전통적인 카메라 브랜드로 비교하게 되면은 아이폰 17이 캐논이라면 S25 울트라가 소니 같은 느낌이랄까요. 완전 역광 상황에서는 아이폰 17이 확실히 HDR 표현이 잘 된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폰 16은 해를 광원 딱 하나로 잡지는 못했고요. S25 울트라랑 아이폰 16은 둘 다 인물이 조금 어둡게 찍혔는데 아이폰 17은 인물 부분만 똑 따서 HDR을 확 적용해준 것처럼 역광인데도 불구하고 인물을 밝게 찍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초광각이었는데 광각에서도 아이폰 17이 가장 인물을 밝게 표현하고 있고요. 두배 줌으로 가도 이러한 기조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셀카는 아이폰 17이 이번에 18메가픽셀 센터 스테이지가 지원되는 새로운 센서로 바뀌면서 디테일은 좋아졌지만 여기서는 또 피부톤이 너무 누렇게 표현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S25 울트라는
울트라는 또 너무 하얗게 찍히는 느낌이라 아이폰 16 정도가 적당하게 느껴졌고요. 역광에서도 보시면 아이폰 17이 너무 누렇게 찍히긴 해요, 확실히. 그렇지만 대비는 아이폰 17이 또 확실하게 가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야간인데요. 야간 셀카부터 보시면 야간 모드를 쓰지 않았을 때는 S20 울트라가 가장 선명하게 찍혔어요. 아이폰들은 얼굴에 초점을 못 잡았는데 야간 모드를 썼을 때는 아이폰 17이 얼굴이 선명해지면서 확실하게 잘 잡혔습니다. S20 울트라는 야간 모드를 찍으면 너무 과하게 밝게 찍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끄고 쓰는 게 조금 나았고요. 야간 광각을 보시게 되면은 아이폰 17이 바닥 질감 표현하는 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S20 울트라는 질감을 좀 많이 뭉갰고요. 아이폰 16은 억지로 질감을 조금 끌어올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이폰 17이 좀 제일 자연스럽게 찍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영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주광에는 아이폰 17이 색감도 실제는 가장 비슷했고 대비도 가장 부드러워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실내에서도 아이폰 17이 벽 재질 디테일을 보게 되면은 뭉개는 게 좀 덜하고 표현이 잘 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아이폰 16보다 조금 더 명료해 보입니다. 근데 S20 울트라는 진짜 문제예요. 이게 동영상을 촬영할 때 샤픈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폰카로 찍었구나 하는 이 느낌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야간에는 S20 울트라가 확실히 밝게 찍히는데 걸어다니게 되면은 이 전자식 손덜방 때문에 모션 블러가 생기면서 선명도 저하가 이번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요. 아이폰 17은 조금 어둡게 찍히긴 하지만 모션 블러가 덜해서인지 선명도가 S20 울트라보다도 조금 더 나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이폰 17이 모든 상황에서 유리한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가장 적은 그런 결과물을 보여줬고요. 부드럽게 찍히면서도 디테일을 잘 챙기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제가 조금 더 찍어놓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카메라만 집중 비교한 그런 컨텐츠를 또 한번 만들어서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배터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틀에 걸쳐갖고 배터리를 다 소모해봤는데 화면 켜짐 시간 3시간 54분 더하기 4시간 36분 이렇게 해서 100%에서 0%까지 화면 켜짐 시간 총 8시간 반이 나왔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좀 많이 봤고요. 카메라도 계속 테스트 촬영하느라 조금 썼고요. 그 다음에 AOD 켜놨었고요. 뭐 지도도 썼고 티빙도 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시간 반이 나왔기 때문에 배터리는 진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전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무선 충전 C2 25W 충전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25W까지 잘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유선은 이게 애플 정품으로 쓰면은 뭐 40W를 먹는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제가 정품 충전기는 없다 보니까 집에 있는 PD 충전기 그 다음에 삼성 PPS까지 지원되는 그런 충전기들을 갖고 45W 이상의 충전기들로 충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꺼져 있을 때 최대로 먹는 게 한 27W, 8W 정도까지만 먹고요. 40W로는 절대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아무리 0% 막 10% 이하 때여도 그만큼은 안 먹더라고요. 물론 충전기를 꽂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터치를 하거나 화면을 이제 꺼져 있었는데 화면을 킨다거나 이러면은 갑자기 출력이 팍 튀어 올라가고 한 36W 이렇게까지 튀는 걸 보긴 했는데 이건 일반적인 출력은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27W 정도 선까지가 최대로 들어가는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죠. 성능 벤치마크도 세 모델 전부 돌려봤는데요. 일단 아이폰 17이 긱벤치 6 CPU 점수가 싱글 3678점, 멀티 9267점이 나왔는데요. 아이폰 16은 싱글 3407점, 멀티 8549점이 나오면서 아이폰 16 대비 아이폰 17이 싱글은 8%, 멀티는 8.4% 향상이 됐고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한 S25 울트라랑 아이폰 17을 비교하게 되면은 싱글은 아이폰 17이 약 20%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멀티는 0.71% 차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긱벤치 6로 돌아가는 GPU 벤치마크인데요. 이게 API가 다르다는 점을 일단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폰 2대는 메탈 API고요. S20 울트라는 벌컨 API로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아이폰 17은 37,227점이 나왔고요. 아이폰 16은 27,959점이 나왔기 때문에 긱벤치 6상 GPU 점수가 약 33% 향상이 됐고요. S20 울트라는 26,650점이기 때문에 약 40% 아이폰 17이 더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긱벤치보다는 3D마크의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가 조금 더 실제 3D 게임에 가까운 그런 벤치마크다 보니까 이것도 보여드리게 되면은 아이폰 17은 최고 4,639점, 최저 3,925점, 유지율은 84.6%가 나왔고요. 아이폰 16은 최고 3,916점, 최저 2,999점, 유지율 76.6%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S20 울트라가 확실히 이게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GPU가 좋긴 좋더라고요. 최고 6,608점, 최저 3,932점, 유지율은 59.5%가 나왔습니다. 아이폰 17과 S20 울트라를 비교했을 때 최저점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최고점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약 30%가량 S20 울트라가 우위를 갖고 있고요. 최저점은 0.18% 차이기 때문에 뭐 그게 그거긴 합니다만 유지율은 확실히 S20 울트라보다 아이폰 17이 더 좋습니다. 약 42%의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 16에서 넘어오시는 분들께서는 GPU 최고 점수가 약 18.5%의 향상이 있고요. 최저 점수는 약 31%의
개선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GPU에 있어서도 많이 체감이 되시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유지율도 10% 향상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하게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프레임 레이트를 보시면 아이폰 17은 최저 15프레임, 최대 38프레임이고 아이폰 16은 최저 11프레임, 최대 32프레임이기 때문에 최고 프레임이 약 6프레임 늘어났고요. 최저 하한선도 약 4프레임 더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S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최고 프레임이 48프레임으로 10프레임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 차이에서는 S20 울트라가 확실히 조금 더 방어가 잘 되고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폰 16과 아이폰 17 비교했을 때의 결론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이폰 16 사용자였던 입장에서 120Hz의 AOD에 얇아진 베젤에 카메라 개선에 성능 개선까지 그리고 기본 용량이 일단 2배가 늘었잖아요. 128GB에서 256GB로 2배가 늘었다 보니까 동일 용량 출고가로 따지면은 가격이 오히려 내려간 셈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갈아탈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메인폰으로 쓰시는 분들께서는 128GB에서 256GB로 기본 용량이 업그레이드가 된 게 굉장히 좀 체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아이폰 17의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난 갈아타야겠다 싶으면은 사실 중고가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 바꾸셔갖고 그렇게 되면은 한 4-50만원 정도의 갭을 돈을 좀 메꿔서 아이폰 17을 갈아타게 되면은 차라리 아이폰 17 나중 가서도 조금 더 중고가 방어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잘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내가 아이폰 15 이하의 유저라고 하면은 아이폰 17은 정말 넘어올 수밖에 없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아이폰 17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말씀드려보고요. 혹시 영상으로 또 만들 만한 부분들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